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회수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327페이지입니다. 그 327페이지에 보면 이제 권리의 등기 이렇게 나오죠. 우리 등기법은 있잖아요. 크게 5장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1, 2, 3장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4장, 5장을 배우러 가는 겁니다. 요 4장, 5장을 우리가 이제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할 때 등기 절차의 강론을 배우러 가는 거예요. 강론. 여기서 4장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권리의 등기 이렇게 나오죠. 요 권리의 등기를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소유권과 소유권 이해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등기 절차를 배우러 들어가 볼게요. 그럼 처음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자, 여기 보면은 소유권 보존 등기 이렇게 나오죠. 자, 새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소유권 보존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소유권 이전을 했다, 전세권 설정을 했다, 저당권 설정을 했다, 가압류가 들어왔다, 경매가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그죠? 이때 모든 등기의 처음에 출발은 있잖아요. 소유권 보존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출생 신고하는 것이고 지적으로 치면 신규 등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소유권 보존이에요. 그러면 우리 등기 파트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권리관계를 공시하느냐, 사실관계를 공시하느냐, 권리관계를 공시합니다. 이 권리관계에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소유권 보존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출생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기법 시간에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1번이 뭐냐? 그게 소유권 보존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327페이지에 보면은 소유권 보존 등기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걸 들어갈 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큰 타이틀로 소유권 보존입니다. 첫 번째 뜻이 나와요. 두 번째 제한이 나와요. 제한. 세 번째 대상이 나옵니다. 네 번째 신청인이 나요. 다섯 번째 첨부 서류가 나옵니다. 여섯 번째 등기 실행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하나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럼 요 뜻은 있잖아요. 그냥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소유권 보존입니다. 예쁘게 말하면은 등기부를 처음으로 개설하는 등기, 요게 소유권 보존이에요. 가장 쉽게 새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소유권 보존이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보면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죠. 그러면 구청에 가서 대장을 먼저 만들어요. 만든 대장을 들고 등기소로 가서 등기부를 처음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소유권 보존입니다. 두 번째, 요게 제한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는 세 가지를 기억을 해야 돼요. 처음에 자 이렇게 봅니다. 지분의 보존 등기가 되냐 안 되냐 X입니다. X. 부동산의 일부입니다. 부동산의 일부의 보존 등기가 되냐 안 되냐 X입니다. 이중의 보존 등기가 되냐 안 되냐 X예요. 그럼 여기서는 한 개만 딱 기억해 두면 돼요. 여러분들 이중은 말이 안 되죠. 자, 예를 들어서 출생신고를 2번 한다.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도 이중으로 한다.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부동산 일부가 나오죠. 제가 수업을 할 때 이렇게 말했죠. 여기에 토지가 있죠. 그럼 요게 토지의 일부입니다. 이때 부동산의 일부를 설명할 때는 토지의 일부보다는 건물의 일부가 이해가 빨라요. 그래서 항상 얘들 때 이렇게 예를 들었죠. 우리 집에 아파트에
방이 4칸이다. 방이 4칸. 요 방 한 칸이 부동산 일부입니다. 여러분들 방 한 칸만 소유권 보존 등기한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 일부의 보존 등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일부의 보존 등기가 안 된다. 이중의 보존 등기가 안 된다. 이건 너무 쉽기 때문에 출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출제를 하느냐? 지분의 등기가 되냐 안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은 이런 말을 하죠. 그죠? 오늘날에 지분이라는 말이 등장한다는 말은 소유자가 혼자가 아니고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신혼부부가 아파트를 새로 샀죠. 그러면 남편 단독 명의로 등기하느냐 남편과 아내 공동 명의로 등기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보면은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세 사람이 각각 1억씩 내어가 3억짜리 집을 지었다 이 말. 그러면 세 사람이 3억짜리 집을 지었다면은 세 사람이 등기소에 가서 세 사람 공동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면 아무런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분이라는 것은 갑, 을, 병 세 사람이 각각 1억씩 내었다는 말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씩 지분을 갖게 될 거예요. 이때 여기에 병 혼자 가서 3분의 1만 소유권 벌어넘기한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분만의 소유권 벌어넘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출제위원이 시험 문제를 낼 때는 두 개를 꼭 기억해 두세요. 어떻게 기억하느냐 하면 지분의 소유권 보존 등기와 지분의 소유권 이전 등기 하나는 O고 하나는 X입니다. 그 말은 지분만 보존 등기는 안 돼요. 그런데 지분의 이전 등기는 할 수 있다. 제가 좀 전에 이런 표현을 썼죠. 갑, 을, 병 세 사람이 각각 1억씩 내어가 3억짜리 집을 지었다면 갑, 을, 병 공동 명의로 소유권 벌어넘기 하면 돼요. 그런데 혼자 가서 3분의 1만 보존 등기한다. 이런 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단 갑을병 공동 명의로 보존 등기 해야 돼요. 그러면 세 사람이 공동 소유하게 되었죠. 그죠? 이때 병이 자기 지분을 다른 사람한테 매매할 수 있냐? 이거는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시험에 낼 때 지분만의 소유권 보존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거예요. 여기 보면은 소유권 보존 등기 대상입니다. 대상. 그래서 우리 법에는 있잖아요. 소유권 보존 등기 대상을 3개를 명시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원시 취득입니다. 두 번째 직권 보존 등기예요. 세 번째 규약상 공용 부분 폐지입니다. 폐지. 이렇게 3개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출제윤이 시험 문제를 낼 때 원시 취득은 시험에 낼 게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법학 시간에 원시라는 말이 나오면 처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취득했다. 흔히 말하는 새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등기. 이게 소유권 보존이에요. 바다는 토지가 아니죠. 바다를 매립해서 육지로 만들 수 있죠. 이게 공유수면 매립입니다. 그럼 이제 육지가 되었으니까 토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 토지 등기부에 소유권 보존 등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시험하고 관계가 없어요. 자, 문제는 직권 보존이 있고 규약상 공용 부분 폐지가 있는데 원래 시험에 이거를 내면은 조금 어려워요. 이거는 요거보다는 어렵지 않아. 그럼 주로 지금까지 시험에는 이거를 갖고 시험 문제를 출제를 많이 했었습니다. 올해 31회는 여기를 갖고 문제를 냈다 이 말. 그러면 여기서 직권 보존 등기는 자 이랍니다. 미등기 부동산에
법원의 소유권에 관한 처분의 제한의 등기 촉탁이 있었을 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 한다. 이게 하나. 두 번째,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등기 명령 촉탁이 있었을 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 한다. 이게 두 개예요. 그러면 위에 게 부담스럽습니다. 자, 일단 이거를 공부할 때는 뒤에서부터 앞으로 가는 게 공부하기가 수월한 겁니다. 여기서 처분의 제한일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면 압류가 있어요. 가압류가 있어요. 가처분이 있죠. 가처분이 경매가 있어요. 여러분들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들어는 봤습니다. 그럴 때 압류는 시험하고 관계가 없어요. 경매도 시험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압류가 뭐냐 일어날 때 한 개만 기억해 놓으세요. 세무서라고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 체납자의 재산에 딱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게 압류입니다. 가장 쉽게 세금 안 낸 사람 체납자 있잖아요. 그 부동산에 딱지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압류입니다. 압류. 그러면 가압류와 가처분은 한 글자가 딱 차이 나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유사합니다. 그러면 가압류는 금전채권입니다. 가처분은 금전채권 제외다 이 말. 여러분들 금전채권이라는 것은 돈을 말하는 겁니다. 가장 쉽게 표현을 해보면 돈 빌려줬는데 돈을 채무자가 안 갚아요. 그러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딱지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가압류입니다. 더 쉽게 표현해보면 돈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아요. 그럼 채무자의 재산에 딱지 들어가는 게 가압류예요. 그 다음에 이 가처분은 있잖아요. 소송만 생각을 해주세요. 소송만. 현재 이 부동산이 재판 중에 있다는 걸 알리는 게 가처분입니다. 가처분. 그래서 금전, 돈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에 제한을 가하는 것은 가압류. 돈 이외의 사유로 채무자의 재산에 제한을 가하는 것은 가처분이다. 요래하는 게 빨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풀이를 합니다. 여기에 처분의 제한은 가압류입니다. 가압류. 가압류가 소유권에 들어와야 된다 이 말. 그러면 소유권 이외에 들어오면은 직권 부르는 게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유권에 들어와야 돼요. 그 다음에 법원에서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세무서에서 들어왔다 이럴 때는 직권 부르는 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리를 하면 가압류 가처분 이랍니다. 소유권에 어디에서 법원에서 들어왔을 때 직권 부르는 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면 그림으로 예를 들어보면은 이렇게 예를 들어볼 수 있어요. 자 볼까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부동산이 있어요. 이렇게 되었죠. 자 정리를 합니다. 이 부동산에 자 등기소가 있고 법원이 있어요. 자 추리합니다. 갑하고 을하고는 채무자 채권자입니다. 채권자. 을이 갑에게 돈 1억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갑이 돈을 안 갚습니다. 안 갚으면 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는 방법은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면 그 부동산에 가압류를 들어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역으로 합니다. 역으로.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는데 등기는 아직 안 했어요. 등기는 안 했다는 말이 미등기입니다. 그러니까 새 집 짓고 살면서 등기는 아직 안 했어요. 왜 안 했느냐? 갑은 을한테 돈 1억을 빌렸죠. 근데 돈을 안 갚고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갑이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하면 갑의 명의로 된 부동산이 있죠. 그러면 을이 가압류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갑은 가압류를 피하기 위해서 새집 짓고 살면서 등기는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이때 채권자 을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있냐 이 말입니다. 있다 이 말입니다. 을은 자기가 채권자라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이라는 증빙서류를 첨부를 해서 법원에다가 가압류를 신청할
합니다. 가압류를 신청. 그러면 법원에서는 가압류 신청이 들어왔죠. 들어왔다면은 등기소에 가압류를 촉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등기소 등기관은 이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 촉탁이 들어와서 가압류 등기를 하려고 보니까 아직 등기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직권으로 보존 등기 해버리는 겁니다. 하고 이번에 가압류를 붙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 등기 쪽을요, 이거는 갑의 명의로 소유권 모르는 기가 되었지만 갑이 신청한 게 아니에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한 겁니다. 그럼 이때 이게 정상적인 등기였다면 갑이 신청을 해가 갑 명의로 소유권 모르는 기가 이루어졌다면 갑에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갑에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왜? 갑의 명의로 등기가 되었지만 갑이 신청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등기관이 직권으로 했습니다. 그냥 가장 쉽게 갑의 명의로 등기가 되었지만 갑이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갑에게는 등기필 정보는 만들지 않습니다. 그 대신 갑에게 등기가 끝났다는 걸 알려는 줘요. 그게 등기 완료 통지서입니다. 요걸 조금만 어렵게 해볼게요. 나중에 부동산 등기법 제29조에 가면 각하사유가 있어요. 그 각하사유 중에 하나가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옵니다. 관공서 또는 법원에 촉탁으로 실행하여야 할 등기를, 자, 관공서 또는 법원에 촉탁으로 실행하여야 할 등기를 신청으로 하면 받아주지 않는다, 각하한다, 이 표현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를 볼까요? 을이 있잖아요. 을이 갑이 돈을 안 갚으니까 을이 가압류를 신청하죠. 이때 을이 등기소로 가면 가압류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을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법원으로 가야 됩니다. 법원에서 등기소로 가야 받아주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을이 등기소로 가는 거는 신청이라고 부릅니다. 을은 법원으로 갔죠. 법원에서 등기소로 가는 거는 촉탁을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합니다. 촉탁으로 하여야 할 등기를 신청으로 하면 받아주지 않는다, 각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이런 걸 할 때는 내가 등기소로 가는 게 아닙니다. 나는 법원으로 가고 법원에서 등기소로 갑니다. 내가 직접 가압류를 등기소에 신청하면 등기소에서는 가압류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고래 기억해 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등기 명령도 여러분들 요것도 있잖아요.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 지문으로는 띄워요. 답으로는 잘 만들지 않더라고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어요. 지었는데 아직 등기는 안 했습니다. 미등기입니다. 미등기. 이걸 을에게 임대차를 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미등기 부동산도 임대차가 됩니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이었어요. 보증금은 1억이었어요. 자, 이때 임대차 계약 기간 끝났습니다. 끝났다면은 을은 보증금 돌려받고 이사 나가면 끝이에요. 끝인데 집주인이 있죠. 보증금을 안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생기기 전에는 이사를 못 나가요. 이사 나가면 대항력이 없어져요. 그러나 지금은 이사 나가도 됩니다. 단 을은 이사를 갈 때는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를 신청해 놓고 이사를 가야 돼요. 그러면 법원에서는 임차권 등기 신청이 들어왔죠. 들어왔다면 등기소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촉탁합니다. 그럼 이제 등기소 등기관은 이 부동산에 임차권 등기 명령 촉탁이 들어와서 임차권 등기하려고 보니까 아직 등기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권으로 보존 등기하고 을에게 임차권 등기를 해주면 된다 이 말. 그럼 이때 갑의 명의로 소유권 모르는 기가 되었죠. 저 보존 등기는 갑이 신청으로 한 거 아니에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 겁니다. 이 역시 갑에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고 등기 완료 통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올해 시험은 있잖아요. 이게 시험에 났어요. 시험에 났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적어놓고 해볼게요. 지체 없이라는 말이 있어요. 소유권 보존 등기하느냐 소유권 이전 등기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글자를 읽어보면 규약상 공용 부분 폐지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보면 아주 쉽습니다. 자 보세요. 아파트가 이렇게 있어요. 있다면 자 이렇게 있죠. 이때 여러분들 전유 부분이 있고 공용 부분이 있죠. 공용 부분은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면 복도나 엘리베이터나 계단이 있죠. 그게 공용 부분입니다. 그럼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죠. 이게 전유 부분입니다. 그러면 공용 부분은 두 개로 나누죠. 하나가 구조상 공용 부분, 하나가 규약상 공용 부분입니다. 이때 구조상 공용 부분은 복도나 엘리베이터나 계단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등기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규약상 공용 부분은 아파트 자치 규약으로 정한 거예요. 예를 들면 노인정이나 관리사무소나 헬스장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에 아파트 가면 헬스장 다 있죠. 그죠? 이게 규약상 아파트 자치 규약으로 정한 겁니다. 이거는 등기를 해요. 하기는 하는데 표제법밖에 없어요. 갑구, 을구는 두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 갑구의 소유권이죠. 그죠? 소유권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소유권 이전입니다. 소유권 이전은 사고 파는 게 소유권 이전이잖아요. 그러나 아파트 규약상 공용 부분인 노인정이라 관리사무소나 헬스장은 매매의 대상이 아니에요. 매매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은 소유권 이전의 대상이 아니에요. 고로 갑구가 존재할 필요가 없어. 갑구 소유권이 있어야 을구 소유권 이외가 존재를 하는 겁니다. 소유권이 없는데 소유권 이외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표제법밖에 없는 거예요. 표제법. 그러면 여러분들 볼 때 오늘날의 아파트에 보면 제가 좀 전에 이런 말 했죠. 노인정, 관리사무소, 헬스장이 규약상 공용부분입니다. 이때 관리사무소는 관리동이잖아요. 요즘에 대다수 아파트들은 관리동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런데 나홀로 아파트가 있대. 나홀로 아파트에 자 보세요. 이 아파트 101호를 관리사무소로 쓸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만약에 101호에 방이 3개다. 그럼 방 한 칸은 관리사무소, 방 한 칸은 노인정, 방 한 칸은 분여의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있습니다. 이거는 규약으로 정하기 나름이에요. 있어요. 그죠? 그럼 만약에 101호가 관리사무소다. 이러면 이 아파트는 있어 보이느냐 없어 보이느냐 이 말입니다. 없어 보이죠. 그럼 아파트 값이 오르지 않아요. 이때 아파트 분여의 회장이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파트 분여의 회장은 구청장과 동급입니다. 파워가 대단하죠. 그죠? 그럼 아파트 분여의 회장이 분여회를 소집해서 우리 아파트 101호를 관리사무소로 쓰고 있으니까 아파트 값 오르지 않는다. 차라리 규약을 폐지하고 여러분들 규약을 폐지한다는 말은 공용 부분으로 하지 않고 전유 부분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규약을 폐지하고 101호를 차라리 매매하고 그 매매 대금 1억을 가지고 저기 공터에다가 관리동을 조그만하게 하나 새로 짓기로 하기로 하자. 규약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이 101호는 규약상 공용 부분인데 규약상 공용 부분을 폐지했다는 말은 전유 부분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다른 사람한테 매매했죠. 그럼 만약에 갑이 이 부동산을 샀다면 갑은 전유 부분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전유 부분으로 샀으니까 이 부동산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규약상 공용 부분이니까 표제부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전유 부분이 됐으니까 표제부, 갑구,
얼구 새로 만들죠. 이 갑구를 처음으로 만드는 게 소유권 보존입니다. 자, 저 문제를 냅니다. 그럼 이걸 산 사람은 갑이잖아요. 갑은 지체 없이 자기 명의로, 갑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겁니다. 올해 시험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정리합니다. 틀린 것을 고르서 일어났거든. 그러면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 이래 놓은 거예요. 소유권 이전이 아니고 소유권 무슨 등기한다? 보존.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규약성 공용 부분을 폐지했습니다. 전유 부분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 전유 부분을 취득한 사람은 지체 없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고래 기억해두면 돼요. 그러면 이게 대상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꼭 출제위원이 지문으로 띄웁니다. 띄울 때 요 세 개를 기억해 두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법원에 소유권에 관한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 있다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한다.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등기명령 촉탁이 있다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한다. 되죠. 규약성 공용 부분을 폐지한 경우 그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은 지체 없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한다. 고래 기억해두면 돼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걸 배우러 가는 겁니다. 보면은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인이에요. 신청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328페이지입니다. 그 328페이지에 보면은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인 이렇게 나와요. 잠깐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있잖아요. 자, 보세요. 이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해독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보세요.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인 이렇게 나오죠. 나올 때 토지 소유권 보존이 있고 건물 소유권 보존이 있다. 자, 우리는 지금 기초과정을 배우고 있습니다. 첫 발을 잘 디뎌야 돼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입니다. 용어를 쓸 때 부모라는 말을 썼을 때는 아버지, 어머니를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부동산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토지, 건물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남자, 여자를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토지 이렇게 썼다는 말은 건물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토지도 해당하고 건물도 해당한다면 부동산이라고 쓰든지 토지와 건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여기에 토지라고 나오죠. 여기에 건물이라고 나오죠. 이 말은 토지와 건물을 분류를 해놨잖아요. 그 말은 내용이 달라진다 이 말. 그냥 달라지는데 달라지는 거는 한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볼까요? 여기에 대장이 있죠. 여기에도 대장이 있죠. 여기에 판결서가 있죠. 여기에 판결서가 있죠. 여기에 수용이 있죠. 여기에 수용. 고로 1, 2, 3번은 좌우의 답이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차이 나는 거는 이게 차이 난다 이 말. 그 말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확인하는 서류를 가지고는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는 신청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대장이 있고 판결서가 있고 수용이 있고 특별자치도지사 이렇게 나오죠. 그럼 요거를 자 보세요. 여기에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인이거든. 그럼 신청인은 자 불러해 볼게요. 이렇게 나왔죠. 그럼 여기에 4명이 등장을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는 대장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자, 하나는 판결에 의해서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 하나는 수용에 의해서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 하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확인하는 서류에 의해서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따 맨 아래부터 먼저 보는 겁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어요. 답은 이거예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서류를 가지고는 확인하는 서류를 가지고는 토지 소유권 보존은 안 돼요.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는 돼요. 이 말을 달리 말하면 토지는
국가가 확인하는 서류를 가지고 가야 돼요. 건물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확인하는 서류를 가지고 가도 돼요. 여러분들 출발은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가 세금 있죠. 세금에 국세가 있잖아요. 지방세가 있잖아요. 국세가 있죠. 지방세가 있잖아요. 국가직 공무원이 있다면 지방직 공무원이 있잖아요. 이 말은 자 키는 이겁니다. 토지의 첫 출발은 개인으로부터 하느냐 국가로부터 하느냐 이 말입니다. 토지는 첫 출발은 국가로부터 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 이런 표현은 들어봤죠. 주인 없는 땅은 국가 거다. 그게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의 소유로 한다. 꼭 키를 잡을 때 이렇게 잡습니다. 토지의 첫 출발은 개인으로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로부터 합니다. 국가. 그래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 모르는 길을 신청하려면은 국가가 확인하는 서류를 가지고 가야 돼요.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하는 서류를 가지고 가면은 등기 안 해줍니다. 자, 두 번째. 이 건물 있죠. 건물은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하는 서류를 가지고 소유권 모르는 길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보세요. 건물이죠. 건물을 지을 때는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집을 지었죠. 그러면 준공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건축 허가, 준공 허가 누가 내어주느냐? 지방자치단체가 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를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하는 서류를 가지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시험은 이거잖아요. 토지는 자 보세요. 국가 이라면 O가 되잖아요. 그러면 토지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확인하는 서류를 가지고 보르는 게 할 수 있다 이러면 X가 되잖아요. 건물은 지방자치단체 이라면 O가 되잖아요. 국가 이라면 X가 되잖아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문구인데 너무나 쉬운 거잖아요. 토지는 국가, 건물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세 개인데 자 오늘 있잖아요. 3분의 1씩 공부를 해보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장이 있죠. 그럼 요거는 이제 두 가지를 갖고 공부를 합니다. 하나는 자 보세요. 대장의 소유자입니다. 하나는 대장의 소유자로부터 이전받은 자입니다. 이전받을 자. 글자가 틀립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예를 들어봅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등기부가 있고 대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공부를 했죠. 부동산은 하나인데 장부는 두 개입니다. 하나가 등기부죠. 하나가 대장입니다. 등기부는 등기소에서 만들어요. 대장은 구청에서 만듭니다. 관장 부서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 내가 새 집을 지었다면 등기소로 가서 등기부를 먼저 만드느냐 구청에 가서 대장을 먼저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이때는 구청에 가서 대장을 먼저 만들어요. 그러면 대장의 소유자가 누굽니까? 갑이 등기소로 가서 갑 명의로 보존 등기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거예요. 그럼 이거를 문자로 말하면 대장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는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있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이거는 시험에 출제를 안 하는 겁니다. 너무 쉽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법학 시간에 있죠. 있다, 없다의 문제와 없는데 해버렸을 때 유효, 무효의 문제는 별개가 됩니다. 별개가. 있다 없다의 문제와 유효 무효의 문제는 별개가 됩니다. 이거 이해를 못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보세요. 제 집이 신도림입니다. 그럼 우리 학원은 왕십리에 있죠. 그죠? 자 이때 제가 신도림에서 왕십리역까지 올 때 전철을 타고 와요. 전철을. 그럼 전철을 타면 표를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표를
안 끊고 탈 수 있냐 없냐? 그럼 당연히 없잖아요. 표를 안 끊고 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표를 안 끊고 탔어요. 타고 난 다음에 왕십리역까지 왔습니다. 출구를 빠져나가다가 안 붙들렸어요. 그 안 떨렸다는 말은 완전 범죄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유효냐 무효냐 이 말입니다. 그거는 유효입니다. 유효. 이거를 다른 각도로서 말하면 자 이래 봅시다. 제가 왕십리역을 빠져나가다 안 붙들렸어요. 그럼 끝입니다. 완전 범죄입니다. 그런데 붙들렸다 이 말이에요. 그럼 붙들렸다면 답은 이겁니다. 제가 표를 끊지 않고 탔죠. 그러면 저를 다시 왕십리역으로 돌려보내느냐, 이왕 온 거는 온 거냐 이 말입니다. 이왕 온 거는 온 거죠. 이 말은 이미 이루어진 등기는 유효로 하는 겁니다. 하고 난 다음에 범칙금 30배는 별도로 부과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등기가 유효 무효다까지 배우는 거지 범칙금까지는 배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정답입니다. 표를 안 끊고 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안 끊고 탔다면 붙들리지 않았다면 그건 완전 범죄가 됩니다. 그럼 붙들렸다면 표를 안 끊고 탔기 때문에 저를 다시 신도림역으로 돌려보내느냐 아니면 이왕 온 거는 온 것이냐 이 말입니다. 온 것이죠. 그게 유효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이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고 대장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는 아직 안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등기부는 아직 안 만들었다는 말은 아직까지는 소유권 모르게 하기 전입니다. 미등기입니다. 미등기. 이걸 을에게 매매할 수 있냐 없냐.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미등기 부동산도 매매가 되냐 안 되냐 이 말입니다. 매매됩니다. 그러면 갑은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하고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이 그림을 보면 있죠. 보세요. 갑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했죠. 하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을에게 매매했죠. 그러면 양도세를 납부해야 돼요. 을은 취득세를 납부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세금을 3번을 거두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이잖아요. 그런데 아직 등기를 안 했다면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서 바로 을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냐 없냐 이 말입니다. 신청할 수 있다 없다로 물으면 할 수 없어요. 없는데 해버린 거예요. 해버렸다면 실체관계와 일치하면 유효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면 갑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을에게 넘어갔죠. 그럼 소유자가 을이잖아요. 이 그림을 보세요. 소유자가 누굽니까? 을이잖아요. 즉 이렇게 해도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서 이랬다 이 말. 그러니까 이왕 등기된 건 유효로 하고 세금만 별도로 부과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할 수 있다 없다로 물으면 없답니다. 유효 무효로 물으면 유효가 되는 거예요. 이걸 문자라면 자 보세요. 이거부터 먼저 할게요. 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부터 이전받은 자 명의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로 물으면 없다. 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부터 이전받은 자 명의로 이미 소유권 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실체관계와 일치하면 유효로 한다. 그러면 이게 이왕 등기된 건 유효로 하는 겁니다. 그거를 기억해 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있죠. 판결이 나옵니다. 판결. 요 판결은 여러분들 요것만 딱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거를 제가 정리를 이렇게 해왔는데 잠깐 한번 볼까요? 자, 볼게요. 여기 볼게요. 자, 정리를 해보면은 판결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가 이게 나와요. 그럼 요거를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이때 판결은 형성 판결, 이행 판결,
확인 판결 불문하는 겁니다. 불문.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 민법을 잠깐 배워와야 되는데 우리 법학 시간에 판결의 종류는 3개가 있습니다. 3개. 형성 판결도 있고 이행 판결도 있고 확인 판결도 있어요. 이때 형성 판결이 뭐냐 이러면은 판결 그 자체만으로 권리가 발생되기도 하고 변경되기도 하고 소멸될 때의 판결이 형성 판결입니다. 이 형성 판결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 그게 공유물 분할 판결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공부의 시험 문제는 형성 판결이 무엇이냐 이런 시험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워야 될 거는 뭐를 외워야 되냐면 등기를 해야 물건이 변하느냐 등기를 하지 않아도 물건이 변하느냐 이거를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형성 판결은 등기 없어도 물건이 변해요.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그림을 볼게요. 자 보세요. 여기에 등기부가 있고 자 여기에 대장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토지 하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산 간척지를 밀입했어요. 이때 갑하고 을이 각각 1억씩 내어가 2억짜리 토지를 불화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토지는 갑하고 을하고 공동 소유가 됩니다. 이때 갑하고 을하고 대장은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등기부는 아직 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미등기입니다. 미등기. 그럼 이때 정상적이라면 갑하고 을이 등기소에 가서 갑, 을 공동명의로 보존등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등기부는 안 만든 상태에서 두 사람이 사이가 멀어져 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분할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 토지를 공동 소유하잖아요. 분할하자 이래 됩니다. 그러니까 을이 분할을 안 해줘. 그러니까 갑이 분할해달라고 소송을 거는 거예요. 소송. 그러면 이제 판사가 자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서쪽 100제곱미터는 갑의 소유로 한다. 동쪽 100제곱미터는 갑의 소유로 한다. 땅 두드리기만 두드리면 각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요것만 치면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요것만 치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해요. 이때 이런 판결 있죠. 이 서쪽 100제곱미터는 갑의 소유로 한다. 동쪽 100제곱미터는 을의 소유로 한다. 땅 두드리기만 두드리면 각자 소유권 취득합니다. 각자 소유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 판결을 형성 판결이라고 부릅니다. 즉 판결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는 거라. 등기 안 해도. 됐죠? 그러면 이 토지는 갑의 것, 이 토지는 을의 것. 이제는 각자 등기소로 가서 각자 등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서를 가지고 각자 요것만 치면 갑, 요것만 치면 을 이렇게 등기할 수 있어요. 요게 형성 판결입니다. 예를 들어 공유물 분할 판결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행은 다음 시간에 배우는 파트가 있어요. 자, 이건 놔두시고 확인입니다. 자, 이걸 또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서 확인이라는 것은 가장 쉬운 예를 들어라 친자 확인 소송 들어보셨죠? 친자 확인 소송 이게 확인 판결이에요. 말 그대로 확인시켜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때는 이제 키는 이게 키입니다. 자 보세요. 토지가 있고 국가가 있다, 자, 건물이 있다, 이런 말. 자, 좀 전에 우리가 배운 적 있죠? 토지는 국가입니다. 건물은 지방자치단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갑이 있고, 이 토지가 있고, 을이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의 토지를 두고, 갑이 내 거다라고 권리를 주장하면서 소유권 모르는 게로 왔어. 을도 내 거다라고 권리를 주장하면서 소유권 모르는 게로 온 거예요. 하나의 토지를 두고 갑도 내 거다, 을도 내 거다. 각자 소유자임을 주장하면서 모르는 게로 온 거예요. 이때 등기소 등기관이 갑이 제출했던 서류, 을이 제출했던 서류를 보니까 누가 소유자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럼 등기를 못 해줄 거 아니에요. 이때 등기관이 할 수 있는 이야기,
너희들 둘 싸움하지 말고 법원에 가서 누가 소유자인지 확인받아 오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이 그림을 보면 갑은 을을 상대로, 을은 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토지였다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건다. 제가 이렇게 했죠. 토지의 첫 출발은 개인으로부터 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로부터 합니다.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내가 소유자임을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건물이었다면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거느냐? 그거는 시장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건다 이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 건물이죠. 건물을 보존 등기하기 위해서는 건축 허가가 나와야 돼요. 준공 허가가 나와야 돼요. 건축 허가, 준공 허가는 누가 내어주느냐? 지방자치단체가 내어주는 겁니다. 따라서 시장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당신이 나한테 허가 내줬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소유자이지 않느냐, 이렇게 권리를 주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에도 토지는 국가, 건물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여기도 토지는 국가, 건물은 시장군수, 구청장. 그래서 소유권 보류등기가 딱 나오면 토지는 국가다, 건물은 지방자치단체다, 이렇게 기억해두면 되는 겁니다. 그 정도 기억해두면 돼요. 그 다음에 수용은 여러분들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다 미등기 부동산을 수용할 수도 있고 등기된 부동산을 수용할 수도 있어요. 미등기 부동산은 아직 등기가 안 됐죠.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등기를 합니다. 등기된 부동산은 이미 등기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존등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전 등기를 합니다. 이전 등기. 이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있잖아요. 뭐가 중요하냐 할 때 329페이지를 보세요. 329페이지에 이거를 공부를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여기에 나와 있죠. 그죠? 요거를 알고 가면 돼요.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입니다. 여기에 등기 원인이 있죠. 결론부터 지어놓고 이야기할게요. 모든 등기는 등기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등기 원인이 없는 등기가 한 개가 있다. 그게 소유권 보존이에요. 그럼 이 그림을 보세요. 갑에게서 을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잖아요. 그 소유권이 이전됐죠. 갑에게서 을로 소유권이 이전됐죠. 이전된 원인이 매매다 이 말입니다. 을에게서 병으로 소유권이 이전됐죠. 이전된 원인이 정려다 이 말입니다. 병에게서 정으로 소유권이 이전됐죠. 이게 상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된 게 원인은 매매입니다. 소유권 이전된 게 원인은 정려입니다. 상속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유권 보존 등기 있죠. 소유권 보존 등기는 이 칸이 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거를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단순하게 하세요. 소유권 보존은 새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새집 짓고 처음으로 한다는 거는 무에서 유가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존 등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백지 상태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이 없어요. 그럼 올해 30회 때도 이게 답, 31회 때도 이게 답.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탁 외워두면 한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겁니다. 고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우리 등기 파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공부했습니다. 이제는 자 나머지 등기를 공부를 해로 갑니다. 요거는 잠시 쉬었다가 공부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고생을 했습니다.